전 세계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외면받고 골칫거리로 여기는 것은 물론 사료나 폐기물로 취급받으며 세계 시장은 이걸 어떻게 처치해야 할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때 한국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이를 접했고 전 세계 할리우드 스타들은 물론이고 프랑스 일간지였던 르몽드는 전 세계 사람들의 20년 미래 먹거리로 선정하면서 세계 너나 할 것 없이 한국의 식재료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었는지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늘 똑같고 평범한 일상을 살던 제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일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 국적의 로라라고 해요. 대학에서 식품공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요즘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위상을 펼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죠. 이번에 넷플릭스에 나온 오징어 게임2뿐 아니라 중증 외상센터만 봐도 한국의 OTT 문화, 예술성에 대해 세계 전문가들의 이목을 끌었을 뿐 아니라 K-팝에 대한 위상은 감히 전 세계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저는 대학 다니며 공부만 하고 거의 집과 학교 이외에는 밖을 돌아다니지 않다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자세히 아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로라, 아니 어떡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니? 와, 이 시대에 이런 무지한 친구가 있다니 놀랍다야. 뭐 모를 수도 있지, 뭘 그렇게까지 말하니? 대체 한국이 뭐가 어쨌는데 그래? 친구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요즘 미국에서 한국을 여행 가는 것이 필수일 만큼 대학에서도 퍼져나가고 있다고 했어요. 워낙에 미국과는 좀 먼 곳이고 비행기 비용도 많이 들다 보니까 한국 여행 가기 위한 돈 모으기 열풍이 분다고까지 했죠. 뭐 학교에서야 공부를 했지만 집에 가서 딱히 할 일이 없을 때면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저도 깊게 빠져들기 시작했던 거고요. 너무 많잖아요. K-팝도 그렇고 한국 드라마들도 그렇고 유튜브 영상 속에 나오는 한국의 풍경이라든지 한국의 음식 등등 그러다 보니 친구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다는 한국 여행을 저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샘솟더라고요. 이렇게 먼 미국 땅에서 한국을 누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한국이 어떤 곳인지 너무 느껴보고 싶었죠. 여유롭게 사는 편은 아니긴 했으나 조금 더 열심히 벌어 모으면 한국 가서 일주일 정도는 있다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노력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갈 친구를 구하면서 말이죠. 다다음 달에 한국에 같이 갈 사람 정말로 없는 거야. 가서 한국의 정서를 느껴보면 돌아와서 더 좋지 않을까? 내가 한국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아봤는데 한국은 음식도 다양하고 정말 맛있대. K-푸드라고 해서 우리가 그간 먹어보지도 못한 음식들이 한가득이라고 하더라. 난 이걸 다 느껴보고 싶어. 그 한국 문화가 뭔지를 체감해보고 싶다고. 나도 너무 가고 싶지. 내 소원이 한국에 가보는 건데 난 돈이 없어서 갈 수가 없어. 당장 2달 뒤에 떠나야 하는데 비행기 값도 만만치 않고 난 내년쯤이나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로라 정말 부럽다. 혼자라도 다녀와. 내가 알기론 한국에 미국인들 여행 많이 가서 막상 가면 낯설지도 않다고 했어. 외국인들이 사랑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잖아. 먼 타국이기에 이왕이면 친구들과 함께 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홀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이상 지금 한국을 가지 않으면 또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니 말이죠. 그렇게 한국을 가겠다 다짐을 하고 저는 2달간 죽은 듯 살았고 한국에 갈 준비를 하나씩 했습니다. 사실 전 한국의 수도인 서울로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오히려 부산을 추천했습니다. 로라 한국을 간다면 난 서울보다 부산을 추천해. 거기는 우리 같은 외국인도 많고 정말 아름답고 멋진 도시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지. 부산에서 느끼는 한국의 매력은 정말 색다를 거야. 그래? 그래도 한국에 처음 가는 건데 서울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고민이네. 너 말고도 다른 친구도 부산으로 가라고 해서 말이야. 다들 부산을 추천하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어. 난 무조건 부산을 가라고 추천하고 싶어. 신기하게도 한국의 수도인 서울이 아니라 모두 부산을 추천했고 전 그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부산으로 선택했습니다. 부산에서 지낼 숙소를 찾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지낸다는 게스트하우스가 눈에 보였어요. 호텔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데 공동 거실이 있어 그곳에서 지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보였습니다. 전 홀로 여행을 가는 것이라 한국에 가서 친구를 사귀면 정말 좋겠다 싶어 부산에서 유명한 게스트하우스를 선택했어요. 그렇게 한국으로 가는 날이 다가왔고 설렘의 비행기에서 잠도 못 자고 도착을 했습니다. 전 한국에 도착해서 가장 놀란 것이 바로
외국인들이 정말 많았다는 것이었죠. 미국 역시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곳이지만 한국은 미국 못지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있었고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쓰여 있는 안내판들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어로만 쓰여 있었다면 전 소통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영어로도 일어, 중국어 등 쓰여 있어서 편리했어요. 또한 제가 길을 잃거나 할 때도 주변에 꼭 미국인들이 한 사람쯤 있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인을 찾아 소통을 했다면 이후에는 한국인들과 소통을 했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똑똑했습니다. 어느 정도 영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서 제가 영어로 소통하는 것에 있어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사실 홀로 한국으로 여행을 가며 걱정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언어였습니다. 한국어를 아예 모르는데 정말 여행이 가능할까 싶었죠. 그런데 막상 한국에 도착을 해보니 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K-푸드라고 유명한 것들도 소통하고 이해하며 먹어볼 수 있었어요. 제가 궁금했던 한국의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불닭볶음면, 김치,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이 있었는데요. 하나씩 저는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었던 둘째 날 저는 숙소 밑에 있는 GS25라는 편의점에서 불닭볶음면을 사서 먹었어요. 함께 묵고 있던 친구들이 제게 경고를 했습니다. 로라, 그거 우리는 다 먹어봤는데 정말 매워. 매워도 너무 매우니까 조심해야 해. 그런데 너무 맛있고 중독성이 정말 강력해서 자꾸만 생각나는 음식이야. 한국 사람들은 매운 걸 좋아한다고 듣긴 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매운 걸 일상에서 먹을 수 있는지 대단한 것 같아. 그치만 맛있고 중독성이 강하니 먹는 거겠지? 나 역시 불닭볶음면에 완전 빠져서 며칠 내내 먹긴 했어. 경고를 듣고 먹은 불닭볶음면은 정말 너무나도 매웠어요. 세상 태어나서 느껴본 가장 매운맛이었죠. 그런데 숙소 친구의 말처럼 정말 중독성이 강력했습니다. 먹고 또 먹을수록 자꾸만 먹고 싶은 그런 매력을 가진 음식이었어요. 아, 이게 바로 K-푸드의 매력인가? 정말 매워서 미국 음식이라면 절대 안 먹었을 매운맛인데 자꾸만 생각나고 젓가락을 멈출 수가 없잖아? 그렇게 전 하나씩 한국 음식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부산에서 유명하다는 돼지국밥도 먹어봤죠. 처음에는 약간 누린내가 나는 듯한 돼지의 냄새에 거부감이 들어서 못 먹을 것 같았는데 막상 먹어보니 이 또한 매력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뽀얀 국물 그 자체를 느끼며 먹다가 양념 같은 걸 풀어서 먹어보니 살짝 얼큰한 게 더 맛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음식을 먹을수록 매운 걸 잘 먹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머물 수 있던 시간은 고작 일주일이라 저는 이 일주일간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 잠을 쪼개 자며 이곳저곳을 갔습니다. 부산에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도 가보고 해운대 해수욕장도 가봤어요. 송도 해수욕장에 있는 바닥이 투명한 관람차 같은 것도 경험해봤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문화를 경험할수록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어요. 비행시간은 무려 12시간 남짓으로 정말 먼 곳이지만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며 다니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한국인들은 미소가 아름답다는 것이었습니다. 낯선 외국인인 제게도 아름다운 미소를 보이며 하나씩 설명해주고 안내를 해주는 그들의 친절함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은 인종차별이 심하기에 한국인들이 미국에 와서 이런 친절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서양인이라고 해서 차별을 하는 것은 전혀 없었어요. 저는 한국인들과 대화를 하는 게 좋았고 함께 묵는 게스트하우스에 미국인 친구, 한국인 친구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3일차부터는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다니니 좋았던 점은 아주 많았어요. 밥 한 끼를 먹더라도 다양한 메뉴를 시켜 서로 나눠 먹을 수 있었죠. 그뿐 아니라 서로 부족한 지식과 정보를 합치니 오히려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그룹 중 서울에서 온 한국인 친구인 이소라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소라 씨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저희들끼리 대화를 나누다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였던 코로나에 대해 그땐 그랬지 라며 대화를 했습니다. 코로나는 그야말로 재난이었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했고 비행기를 탈 수도 없어서 꼼짝없이 갇혀 지내는 신세였지. 그땐 여행이고 뭐고 기대할 수도 없었어. 매일같이 마스크를 끼고 오늘은 너, 내일은 제가 코로나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정말 충격적이었어. 조금 있으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며 견뎠는데 그게 무려 이 3년이 갈 줄 누가 알았겠어. 백신을 맞아도 소용없고 정말 끔찍했던 순간이라 난 기억하고 싶지가 않아. 로라 말이 맞아. 그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들었던 시기가 아닐까 싶어. 그 시기를 잘 견뎌내고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래서 난 우리의 만남이 정말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 그래도 내가 한국인이라 너희들에게 더 좋은 곳, 그리고 한국에 대해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 반대로 너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나 또한 다른 행복감을 느끼고 있어. 그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집에서 꼼짝없이 갇혀있던 분들이 정말 많았죠. 저 또한 그랬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우리들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던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외식을 하는 것도 어려워 모든 끼니를 거의 집에서 해결해야 했어요. 한 두 끼 해먹는 것도 일이라 점점 귀찮아져서 간편 가정식 등이 미국에서는 아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인 소라 씨와 얘기를 해보니 한국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죠. 그때는 나가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배달 음식을 매일 먹기에는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으니 한국에서도 간편한 가정식이 아주 큰 인기였어. 냉동식품 이런 것들 말이야. 근데 그건 한국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이라고 해. 그렇지. 매일 집에서 밥을 해먹는 것도 쉽지 않고 참 전 세계인들 모두 오랜 시간 힘겹게 살았던 것 같아. 이건 나중에 한국에서 영화로 내야 하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한국에서 내는 것 아니면 흥행 못할 것 같아. 그렇게 저희들은 그 당시를 회상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한국의 K푸드에 대해서 다시금 말이 나왔습니다. 한참 대화를 나누는데 소라 씨는 출출하다며 간단히 밥을 먹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검은 물체를 가져왔죠. 편의점에서 산 흰쌀밥을 렌지에 돌리더니 검은색 물체를 가위로 막 잘라서 그걸 밥에 싸먹고 있었습니다. 소라야, 지금 대체 뭘 먹는 거야? 그 검은 종이는 대체 뭐야? 그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야? 제가 놀라서 이렇게 묻자 한국인 소라 씨는 제게 말했죠. 로라, 너 김을 모르는구나? 검은 종이라고 들으니 새롭네. 이건 한국인들 밥상에 자주 올라가는 김이야. 밥맛 없고 반찬 없을 때 김에 딱 밥 싸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 줄 몰라.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음식이지. 단점이 하나 있다면 김을 잔뜩 먹고 나면 치아에 김이 낄 수 있어서 꼭 먹고 나서 거울을 봐야 해. 한번 먹어볼래? 정말 맛있어.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어. 한국 음식을 맛보며 즐겁고 행복했는데 그 검은 종이 같은 건 영도전을 못할 것 같아. 검은 음식인 것도 거부감이 들고 그게 대체 무슨 맛이 날지 상상도 안 가거든. 한국은 정말 다양한 음식이 있구나? 나 정말 놀랐어. 제가 이렇게 거부감을 표하자 소라 씨는 제게 김에 대해서 알려줬고 저는 김이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한국인에게 김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소울푸드 같은 느낌이었어요. 고소한 참기름 향에 짭조름한 소금으로 간을 하고 바삭한 김은 한국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밥도둑이었죠. 맛도 맛이지만 김에는 비타민 A, 칼슘, 칼륨, 철, 인 등 무기질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슈퍼푸드였습니다. 다만 저뿐 아니라 외국에선 시커먼 종이에 밥을 싸먹는 한국인의 김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 저 역시 보자마자 블랙페이퍼라며 거부감을 표한 것이 어쩌면 당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던 김이었지만 저 당시 저를 제외하고 이미 외국에서는 큰 인기를 끌고 있었고 전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어요. K-팝을 비롯해 K-푸드까지 한류 열풍에 빠져있는 외국인들은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김을 접한 후 처음 시도해본 김맛에 너나 할 것 없이 빠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점점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김을 찾기 시작했다고 해요. 하나 놀라웠던 것은 2019년 7월경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 취재팀이 한국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되는 해조류의 우수성을 취재하려 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취재는 지구를 위해 해조류를 요리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분석 기사가 제재됐으며 한국의 해조류를 인류의 20년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선정했어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또 서양에서 지금껏 쓰레기로 버려지거나 사료공장으로 보내지던 김, 다시마, 미역 등의 해조류가 건강과 지구 환경에 얼마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지에 집중하면서 한국의 수산물인 김에 집중하고 있었죠. 실제로 아마존이 인수한 유기농 식품체인 홀푸드 마켓 역시 작년과 올해의 식품 트렌드로 김을 연속 선정했습니다. 제가 블랙페이퍼라며 인상을 쓰던 이 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이 오래도록 먹어본 수산물 중 가장 먼저 양식을 시작한 품목이었어요. 무려 38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에 저희 외국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실제로 동국 여지승람에 의하면 김은 한국의 전라남도 광양군 태인도의 토산품이었고 1640년경 김여익이 처음 양식법을 개발해 자신의 성을 따 김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해요. 이러한 역사를 알고 다시 보니 김이 정말 위대해 보였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잡초, 쓰레기 취급을 받던 음식인데
그걸 한국에서는 알차게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마치 모두가 예라고 하는데 홀로 아니오라고 하는 한국의 모습. 그러나 그 결과는 거대한 성공이 기다리고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한국인 소라 씨가 김에 밥을 싸먹을 때 저희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이제야 저희 미국에서도 김대란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생소한 음식이었으니 말이죠. 실제로 김을 먹기 시작한 것도 한국이 최초라고 합니다. 전 이 김 하나로 한국의 지난 역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문헌상 김이 처음 나타난 것은 삼국유사에서 신라시대부터 김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김의 역사는 적어도 삼국시대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전 이렇게 들어도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정말 오랜 세월과 역사를 지닌 위대한 K푸드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산물 생산량 통계가 시작된 1965년 김양식 생산량을 9,838톤으로 15억 정도의 수익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최근에는 생산량이 58배나 늘어난 57만 1,115톤으로 생산 금액은 385배 늘어난 5,740억으로 증가해 예나 지금이나 굉장한 역할을 하는 K푸드였습니다. 김은 그야말로 K푸드 대표 주자로 지난 2010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후 2019년에는 5억 8천만 달러라는 큰 성장을 보이며 한국의 수산물 수출 품목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한국 식품 산업에서 바다의 검은 반도체라 불릴 만큼 김은 위대했습니다. 한국인 소라 씨에게 김에 대한 역사, 또 한국의 역사를 듣고 나니 저는 김이 궁금해졌어요. 저는 제가 김을 모르고 산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기억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김을 본 적이 있었어요. 이건 뭐야? 검은 종인가? 이게 사람이 먹는 음식인가? 뭐 이런 걸 먹어? 어느 나라 음식이지? 딱 저렇게 말하고 지나쳤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에게 검은 종이 정도로 여겨지며 바다의 잡초라고 불리고 생김새 그리고 색깔에서부터 거부를 당했던 음식이었죠. 그 뒤로 떠올리지도 생각도 하지 않고 몇 년이 흘렀던 겁니다. 몇 년이 흐르고 한국에 와서 우연히 좋은 한국인 친구를 만나 그 음식에 대해 다시 알 수 있다니 전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만약 한국인 소라 씨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전 여전히 김을 떠올리지도 않고 살았을 겁니다. 전 이 놀라운 소식을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친구들은 제가 한국에 있는 것을 너무도 부러워했고 한국에서 보고 먹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해주고 있었죠. 너희들 K푸드 중에 김이라고 알아? 검은 종이처럼 생긴 건데 당연히 알지. 난 한국을 너무 사랑하잖아. K푸드에 관심이 생기면서 김을 알았어. SNS에 완전 퍼지고 있는 음식 중 하나야. 세상에 정말 나만 몰랐구나. 이래서 SNS를 해야 하는 건가? 난 이번에 한국인 친구를 만나서 김에 대해서 알았거든. 그간 미국에서도 잡초, 검은 종이로 취급받았던 걸로 알았는데 이미 인기였구나? 역시 한국을 너무 사랑하는 친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들어보니 이미 미국에서도 한국의 김사랑은 SNS를 통해 급격하게 전파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김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자 한국에서 수입한 질 좋은 김으로 미국 스타벅스에서는 김 스낵을 출시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신기하게도 김을 커피랑 같이 먹었죠. 한국의 흰쌀밥과 먹어야 제격인데 말입니다. 이 밖에도 김초콜릿, 김아몬드, 김잼, 김빵 등 김을 응용한 간식들이 개발되고 있었어요. 뒤늦게 보니 유명 할리우드 스타들도 김에 반해서 자신들의 SNS에 김 먹방을 올리는 것이 하나의 유명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SNS를 잘 안 해서 정말 저만 몰랐던 인기였어요. 벤 애플렉의 딸이 미국의 한 마트에서 김을 먹다가 찍힌 사진이 한국에서 화제가 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 휴잭맨의 딸 에바는 김을 너무 좋아해서 휴잭맨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관계자들이 김을 선물로 주기도 한다 해요. 요즘은 미국 내에서 K푸드에 대한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코스트코 등 대형 마트에서도 한국산 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도 한식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한국 김에 대한 현지인들의 인지도가 아주 높아졌죠. 이렇게 미국에서 인기를 끌 수 있던 것은 한류를 사랑하는 수많은 젊은 층을 시작으로 제 친구들처럼 BTS를 좋아하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라면에 이어 김을 온라인 쇼핑으로 주기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때 블랙페이퍼, 잡초 등으로 불리며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는 혐오 식품 취급을 받았던 김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나마 최근에라도 해조류가 건강식으로 입소문나며 김의 인기가 증가해서 아주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김은 칼로리도 아주 낮아서
다이어트 및 체중을 신경 쓰는 사람에게도 아주 좋은 K푸드였어요. 특히나 한국의 조미김은 짭짤하고 고소해서 완전히 차별화된 맛을 가져서 더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나니 저는 한국에 대한 애정도가 더욱 높아졌어요. 소라 씨의 도움으로 흰쌀밥에 김을 돌돌 싸서 한 입 먹었을 때의 그 놀라운 맛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바삭하고 짭조름한 김과 쌀밥의 조화는 예술이었어요. 이건 불닭볶음면처럼 맵지도 않아서 제가 먹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저희들끼리 김맛을 한참 보다가 남은 불닭볶음면까지 곁들여서 먹으니 더 좋았어요. 매콤하고 자극적인 불닭볶음면과 짭조름하고 고소한 김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전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꼭 이 김을 사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인 소라 씨에게 물었죠. 부산에서 정말 맛있는 김을 사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미국에 돌아가기 전에 꼭 사서 가고 싶거든? 내가 직접 먹어보고 눈으로 보고 말이야. 이왕이면 지인들 선물로도 사고 싶고. 그러자 소라 씨는 저를 부산의 기장으로 데려갔어요. 기장에는 기장시장이라고 있었는데 국물을 우려낼 때 사용하는 디포리, 기장미역, 김 등을 살 수 있었습니다. 기장시장에 도착해서 건어물 가게를 찾으며 걸어 다녔는데 보기만 해도 참 흥미로웠어요. 그렇게 도착을 해서 보는데 김도 종류가 아주 많았습니다. 제가 소라 씨와 먹었던 김은 조미김이었고 기장시장에 가보니 훨씬 두툼한 곱창김이 보였죠. 로라 곱창김도 정말 맛있어. 조미김보다 비싼데 이 곱창김의 매력은 조미김처럼 짭조름한 맛은 없고 오직 김맛 그 자체를 느낄 수 있어. 사실 난 조미김보다 곱창김을 더 좋아하긴 해. 후라이팬을 달군 다음 거기에 곱창김을 올려서 살짝 구워 먹으면 진짜 밥도둑이야. 정말 김이 하나가 아니구나. 곱창김이라니 참 신기하다. 우리 며칠 전에 먹었던 그 곱창이랑은 다른 건가? 왜 이름이 곱창김이지? 그렇게 전 소라 씨의 도움으로 곱창김도 사고 조미김도 샀습니다. 사기 전에 가게 사장님께서 곱창김을 맛보라고 조금 잘라주셨는데 정말로 조미김과는 맛이 전혀 달랐어요. 같은 김인데 말이죠. 한아름 사들고 다시 숙소로 왔는데 이날부터 가는 날까지 저는 숙소에서 밥을 먹을 때 꼭 김을 먹었습니다. 우연히 간 식당에서 김이 나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죠. 완전히 김의 매력에 홀딱 빠져서 남은 시간을 보냈던 저였습니다. 한국으로 여행을 오기 전까지 늘 똑같은 일상을 살았던 저였지만 뭔가 한국에서 보낸 그 일주일의 시간이 제게 큰 변화를 줬어요. 미국에 돌아가서 원래 살았던 것처럼은 정말 살기 싫은데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일주일 내내 이 생각을 하며 살았던 저는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제 인생에 변화를 주고 싶었고 하나 다짐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국의 매력에 빠지기도 했지만 실제로 미국에는 한류 열풍이고 이게 식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 한류 열풍을 이용해서 일을 한다면 어떨까 싶었죠. 가방끈도 짧고 똑똑하지 못한 머리를 갖고 있었지만 성공에 대한 갈증이 컸습니다. 그래서 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서도 잘 모르는 K푸드를 알리며 판매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물론 한국인 친구 소라 씨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소라야, 내가 미국에 돌아가서 말이야.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들이나 미국에서 유행하지만 내가 몰라서 놓치는 것들이 있을 거야. 이런 걸 알려준다면 내가 솔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할게. 나 정말 새로운 도전 해보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을까? 물론이지 로라가 미국에서 K푸드를 판매한다면 우리나라에도 좋은 일이잖아. 널리 알릴 수 있는데 말이야. 난 유행에 아주 민감하고 빠릿하게 아는 편이니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보면 정말 무모한 도전이고 팔랑귀라고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러나 전 뭔지 모를 자신감이 난생 처음 있었습니다. 아쉽지만 한국에서의 일주일을 마무리하고 전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신감과 열정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는 이미 수많은 한인마트에서 K푸드를 팔고 있었고 전 시장조사 차원으로 수많은 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문제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가져오는 음식들이니 값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비싸도 너무 비쌌어요. 제가 한국에서 샀을 때 가격이 있는데 말이죠. 그뿐 아니라 정말 유명한 것들은 이미 품절로 재고가 아예 없어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럼 아쉬운 발걸음을 하는 미국인들이 자꾸만 생길 것이고 아쉬움에 다른 K푸드를 구매하고 가는 시기였죠. 그래서 전 이 사업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유행을 앞서 나가는 것과 그만큼의 재고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너무 높지 않은 평범한 가격으로 경쟁하는 것이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서 대형 한인마트와 겨누어 볼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기에 부모님의 도움을 일부 받아서 적당한 규모의 1층 가게 자리 하나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너무 삭막하지 않은 분위기로 꾸미고 진열대를 쭉 놨습니다. 소라 씨와 시차도 없이 정말 많은 연락을 했고 소라 씨의 도움을 받아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 K푸드를 제 가게에 채워넣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채우고 가게를 구하면서 이미 저는 마이너스였지만 정말 웃기게도 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픈과 동시에 무조건 대박일 거라 확신했죠. 가게 오픈 준비를 마친 후 제 가게를 널리 알려야 했어요. 이때 저는 저희 가게 SNS를 처음으로 개설하였고 영상들을 편집해 올리며 스스로 광고를 했습니다. 오픈 첫날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셨고 유행하는 K푸드가 이곳에는 있다는 SNS의 인증 덕분에 많은 손님들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전 이렇게 물건이 빠르게 소진될 거라 예상을 해서 계속해서 한국에서 물건을 받고 채우고를 반복했습니다. 물론 가격대를 높게 설정하지 않아서 처음부터 대단한 마진을 남기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게 한 달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손님들이 한인마트가 아닌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며 점점 제게도 돈이라는 것이 쥐어졌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 사이에도 입소문이 퍼져 많이 찾아주셨죠. 전 언제까지 소라 씨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해서 제 스스로 인기 K푸드를 알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어요. 수많은 한국인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고 SNS를 통해 소통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유행하는 음식을 듣고 외국인들의 반응을 알아봤죠. 또 어느 정도 감이 생기니 제가 한국에서 유행하는 음식을 딱 보고 맛보면 이건 성공하겠다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 제 감을 믿고 물건을 잔뜩 떼왔죠. 결과적으로 꾸준히 한 덕분에 마이너스였던 제 잔고는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아마 용기를 내서 진입하지 않았다면 전 이 돈을 벌 수도 행복하게 일을 할 수도 없었겠죠. 현재는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돈도 모두 갚았고 이제 여유가 생겨 한국에도 종종 들어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날 잡고 한국에 가서 다 누려보고 옵니다. 2달 전 한국을 다녀왔는데 편의점에서 무심코 몇 개 집어든 과자를 맛보며 반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감자로 만든 과자였는데 감자 맛이 나면서 바삭하고 짭조름한 것이 미국인들이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 이미 성공한 감자 과자가 있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 가게에 잔뜩 들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 예상은 적중했고 요즘은 K푸드 중에서도 과제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K팝에 빠져서 한국이 궁금해서 그렇게 여행을 왔던 그 일주일의 시간과 한국인 친구 소라 씨 덕에 제 인생은 180도 바뀌었어요. 전 미국인이고 미국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한국과 절대 뗄 수 없는 그런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발전할 한국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일도 미국 땅에서 K푸드를 널리 알리려 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김 이야기였군요. 김은 전 세계적으로도 열풍이죠. 면세점에만 가봐도 서로 대한민국 김을 사겠다고 난리니까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렸던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